안녕하세요. 아임 스타트업 박준석입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이제 자금 설명을 마쳤고, 아유 또 까먹었어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저도 자꾸 보면서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 하도 혁신이란 말이 많아서 아유 정말 외우기 어렵습니다.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바 여러분들이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좀 지원하셔서 자금들도 좀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투용자 복합금융입니다. 투용자 복합금융은 사업 목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자금은 일반적인 스타트업이 받을 수 없다 라고 이제 먼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기술성과 미래 성장 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투자 요소를 복합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얘기인 즉슨 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자금을 준다는 말이 뜻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대상이 된다는 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업하면 투자 받아야지 얼마 투자 받을까 이런 내용이기보다도 우리가 원래 정통적인 투자의 방식에 따르면 회사가 몇백억 이상의 회사로 매출 몇백억 이상 나오고 큰 회사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회사를 이번에 뭐 배달의 민족이 4조 원이 넘는 금액에 매각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받고 M&A를 하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에 상장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할 수준이 회사를 투자를 제대로 했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 투자의 꽃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배달의 민족처럼 M&A를 이제 큰 금액을 받고 판매하는 그런 거를 보통 투자의 최종 목표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몇백억 이상의 기업 밸류를 기업 가치를 만들어서 성장을 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 투자 요소를 복합했다는 거는 나중에 향후에 최근 뭐 한 5년 이내에 여러분의 회사가 5년에서 10년 이내에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걸 목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장사의 기준이 한 매출은 뭐 몇백억 이상, 뭐 아주 많은 그 여러 가지 상장을 하려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좀 쉽게 얘기해서 한 매출 우리가 500억 이상이라고 합시다. 매출 500억 정도 이상의 기업이 돼야 우리가 이런 걸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500억 이상이 아니지만 우리가 4, 5년 정도 후에 사업을 앞으로 자금을 받고 사금을 잘하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겠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제 갓 창업을 했고 직원도 혼자고 앞으로 우리 회사가 한 매출 몇백억 회사가 되겠지만 그렇게 가려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럼 이 자금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융자 규모는 2천억 원이고요. 신청 대상은 성장 공유형과 스케일업 금융이라는 내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 공유형이라고 하는 거, 스케일업 이 부분에 대하면 투자에 대한 지식을 조금 있으셔야 되는데요. 일단 융자 범위는 내용이 동일하니까 넘어가고요. 한번 살펴보면 성장 공유형 핵심 내용은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냐? 대출 방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 부사채입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이게 투자와 융자가 복합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뭐냐? 기본적으로는 채권이에요. 여기 채자 있죠? 이 채자가 기본적으로는 채권, 대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출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채권입니다. 대출이에요. 표면금리 0.5%.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출은 0.5%만 이자 냅니다. 이자 저렴하죠. 근데 마지막까지 갔는데 만기까지 갔는데 이 회사가 상장을 못하거나 M&A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우린 대출로 인정해서 그냥 이자 받을게 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상장을 만약에 못했더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마지막에 못 컸어. 그 500억 이상의 회사에 성장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의 이자를 받겠다. 그래서 0.5%의 이자를 받고 만기 때는 3%의 이자로 받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장하고 M&A에서 회사가
더 잘 돼가지고 아주 주식 가치가 높아졌어. 그럼 그때는 우리가 서로 간에 미리 약정했던 대로 나중에 약정을 합니다. 나중에 약정했던 전환 비율대로 페리티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요. 전환 비율대로 이제 그 주식을 전환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주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네. 좀 댓글 좀 달아주시는 네,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많지는 않지만 몇 분들이 또 댓글과 채팅방에 참여해주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업이 잘 돼서 M&A나 코스닥 상장이 됐을 때 그때는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여기 전환사채는 이겁니다. 주식으로 전환을 하든지 채권으로 마지막에 만기보장 금리를 받고 이자를 내고 원금을 상환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전환사채예요. 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우리가 영어로는 BW라고 해요. 영어 약자로는 신주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는 채권도 당연한 거고 주식으로도 줘야 돼. 둘 다 줘야 되는 게 신주인수권 부사채예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불리하죠. 전환사채가 조금 낫겠죠. 근데 어쨌거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채권도 당연히 원리금도 갚고 그리고 주식은 주식대로 주는 게 신주인수권 부사채다. 아무튼 이 부분을 주더라도 나는 큰 금액이 자금이 현재 필요하니까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성장 공유형 대출이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 상환전환 우선주라고 하는 거는 약간은 전환사채랑 조금 비슷한 개념을 속하게 되는데요. 한번 지우고 한번 볼게요. 상환전환 우선주는 내용을 한번 지우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상환주, 전환주 해서 두 가지 정도의 그 상환전환 우선주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에 투자할 때 많이 하는 그런 금액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환전환 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서 융자를 하고 상환 조건을, 그러니까 나중에 상환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으로 전환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환사채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상환권을 만약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행사한다고 할 경우 이자는 5%, 그리고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는 역시 말씀 아까 전환사채와 비슷하게 주식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 내용을 보면 요 성장 공유형 스케일업 금융에 대해서는 대상 조건 방식 절차 등은 별도 공고에 따른다고 써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식을 그럼 어떻게 전환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성장을 공유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건이 까다롭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내용은 요거에 대한 개념이지만 특히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공고문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개념으로는만 보겠습니다. 큰 개념으로는 우리가 요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좀 제외하고 전환사채와 상환전환 우선주를 보면 기본적으로 원리금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대출을 해서 갚을 건지 아니면 주식으로 전환할 건지 의사결정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대출로 갚을 경우에는 초반에는 저렴한 월급이 아니라 저렴한 금리를 내다가 전환사채는 만기 때는 좀 보장 금리가 세다. 그리고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갚을 의미가 없죠.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일부 주면 끝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상환권과 전환권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상환권과 전환권이 나눠졌다는 것은 이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하거나 M&A를 해서 크게 시세 차익을 남기고 어떻게 보면 회사의 가치가 급성장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몇백억 이상이 매출 기업이 성장하면은 그런 큰 밸류의 회사가 되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위주로 지원을 하고 따라서 아직 그런 가능성이 없고 시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금형도 찍어야 되고 초기에 창업하는 단계의 회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해당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을 받고 기본적으로 시제품과 제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판매가 잘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런
지금 여기서 보여드렸던 이런 투융자 복합금융을 토대로 여러분이 정말 주식시장에 상장할 만큼 큰 회사로 가는데 중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투융자 복합자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설명이나 이런 설명 좀 제가 칠판이나 이런 거에서 드리면 좋을 텐데 저희가 부족한 건 좀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투융자 복합자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신시장 진출자금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